경선을 치르고 있고 대선을 불과 이제 40일 앞둔 상황에서 말을 굉장히 아낀 듯한 그 뉘앙스가 느껴지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제 중요한 질문이 하나 갔습니다. 왜 한덕수가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랑 인터뷰를 했죠. 그러면 대선 출마 여부를 물었더니 아직 결정 내리지 않았다. 노코멘트라고 답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자들이 그러니까 펄떼같이 가서 이재명 후보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그분의 노코멘트에 대해서는 저도 노코멘트라고 말을 했는데 네. 그 얘기가 입장을 가리는 전략으로 가는 거거든요 지금. 네. 그러니까 굳이 대선을 얼마 안 남겨둔 시점이잖아요. 근데 지금 한덕수 대행과 관련해서는 굳이 이재명 대표가 어떤 코멘트를 하기 전에 한덕수 대행에 대한 평가는 이미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권한 대행으로서 매우 위험한 지금 정치인 아직 대권 선언을 안 했기 아직은 때문에 관료지만 아직은 네. 굉장히 위험한 어떤 지금 고위 관료 행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무슨 생각까지 들었냐면 굳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의 명분이라든가 이런 거를 민주당이 만들어줄 이유는 없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여론이 바뀌고 있냐면 이미 뭐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한덕수 대선 출마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네. 권한대행으로 있는 그 짧은 순간 안에 지금 트럼프와의 관세 협정이라든가 네. 뭐 한미 주둔군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 방위비라든가 협상을 다시 하겠다. 협상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건드리는 내용을 보면은 야 저 짧은 대행 기간 안에 아주 무책임한 결정을 내림으로써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 치명적인 손해를 입힐 수도 있겠다라는 네. 여론이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굳이 이재명 대표가 대응할 필요가 없다. 한덕수 대행에게 대응할 그지? 필요는 없는 것이죠. 아니 국회 비준까지 끝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다시 논의할 수 있다라고 또 인터뷰를 그건 했어요. 트럼프 쪽에서 얘기를 하더라도 한덕수가 야 그 얘기 끝났어 이렇게 가야 되는 자기가 거예요. 먼저 꺼냈어. 이거 실제로 다시 협상할 수도 있습니까? 아니 이게 트럼프가 이런 짓거리 할까봐 바이든 때 마지막에 한미 외교부가 서둘러서 한 거야.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 집권하면은 분명히 이거 건드릴 그쵸, 거 아니냐. 네. 우리가 얘기를 하니까 미국이 맞아 빨리 체결하자. 이래가지고 대못을 그냥 꽝꽝 박은 거야. 이거. 앞으로 다시는 못 건드리게. 5년간 2030년까지 그렇게 적용되는 걸 딱딱 했는데 이제 트럼프는 국가 간의 약속을 깨겠다 그러면 우리 무기가 있잖아. 그러니까 네. 양국 장관이 서명을 했잖아. 네. 이거 봐라. 이렇게 그러지 않아도 이런 일 생길까봐 만든 거야. 요게 그때 그렇게 서둘러 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요. 일찌감치 네. 네. 미국 대선 들어가기 전에 일부러 아예 그 전에 일찌감치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걸 흔들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은 한미 동맹을 운영하는 법 체계가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심각하냐? 원래 주둔군이 그 부담하는 돈, 그렇죠. 그거는 이제 현지 발생 비용이라 그래서 원베이스 코스트 (WBC라) 그래요. 주한미군이 한국에 와서 발생하는 뭐 물품을 산다든가, 네. 청원 경찰을 고용한다든가, 뭔 건물을 짓는다든가 이런 원화 발생 비용을 우리가 네. 일정 비율을 대준다. 그렇죠. 이걸 네. 방위비 분담금이라 그러는데 네. 이때 이 항목 말고 다른 항목으로 더 줘야 뭐 된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럼 항목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건 주둔군이 아니라 점령군 내지는 용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돈 주고 데려오는 미국의 그러니까. 전략자산 운영 비용, 어. 무슨 뭐 미군 인건비 뭐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되느냐? 미국 국방비를 우리가 대준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조공 체제입니다. 용병 체제고. 네. 그래서 남의 나라 용병이 된다는 얘기인데 미군이 이건 우리 보수의 관점에서도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일기 트럼프 때도 조선일보가 제일 이런 거 센 칼럼을 썼어요. 이러면 한미 동맹이 뭐가 뭔지 모르는 동맹이 된다. 대등한 동맹이 아니다. 그러니까 네. 이래가지고 난리 쳤던 겁니다. 근데 한덕수는 지금 국내 언론과 인터뷰가 아니라 파이낸셜 타임즈와 인터뷰에서 저런 얘기를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유는 저는 하나밖에 없다라고 아니, 보거든요. 그렇죠. 네. 다 퍼주고 관세 하나 받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세 조금 내렸다. 이거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대선 후보가 되고 싶은 그리고 욕망이 이제- 있으니까. 네.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해버리면은 이게 나중에 뭐 무효화시키거나 이럴 수 있는 문제는 또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리고 정말 이제 국제적인 호구가 되는 게
일본이나 독일이 이런 거 갖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버틸 거 아닙니까? 버티죠. 아, 그럼요. 그럼 네. 우리만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만. 네. 완전히 이게 저기 그냥 간슬게 다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주한미군이 동북아에서 어떻고 또 전략 환경이 어떻고 세력 균형이 어떻고 뭐 이러면서 미군의 미래를 얘기해 보자. 원래 이런 사안을 야 무역 적자 얼마야? 방위비 늘려. 전혀 성격이 다른 그쵸. 네. 걸로 해가지고 이걸 올려준다 이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호주 같은 나라는 대민 무역 적자거든. 그러면은 우리는 흑자가 아니라 적자인데 이러면서 그쪽에서 또 이제는 우리는 기지주든 받아내겠다 그럴 거란 말이야. 돈을. 대혼란이 벌어지는 거죠. 세상에 그런 동맹 질서는 없어. 전 세계 어디도. 이게 뭐 완전히 네. 개판이 되는 거야. 네, 민주당 어쨌든 경선이 흘러가고 있고 상대당인 국민의힘도 경선을 진행 중에 있는데 거기 후보가 또 많습니다. 8명이나 많죠. 되는데 네. 우리 김조대 의원님 사전에 여쭤봤더니 토론회를 잘 안 보신 것 같지만 굳이 본 입장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은 네. 정말로 실수가 나오는 장면들이 많았는데 네. 일단은 그 어제는 비조 토론회를 한 거죠. 죽음의 조라고 불리는 네. 나경원, 홍준표, 한동훈, 이철우 네. 4명이서 모여서 토론을 했는데 젊고 참신한 대학생 사회자가 나와가지고 밸런스 게임이라는 걸 밸런스 시도를 게임. 했거든요. 제가 의원님에게도 한 질문 똑같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안 보셨다고 하니까 밸런스 게임이라는 거는 제가 드리는 보기 중에 네. 양자택일을 하는 겁니다. 무조건 네. 하나를 골라야 돼요. 질문 먼저 드립니다. 다음 중 하나만 골라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면 이게 질문입니다. 1번 바퀴벌레로 태어나기, 2번 자동차 바퀴로 태어나기. 하나 둘 셋. 내가 아니 예를 들면 소고기 등심을 먹을래? 곱창을 먹을래? 뭐 좀 이런 질문. 네. 아니, 그러니까 뭐 재치 이것도 쉽지 않은 대답이. 아니 뭐 개그맨 시험도 아니고 재치를 테스트하려고 그런 건지 왜 이런 질문 하는지 모르겠는데 국민의힘 후보들이면 1번은 벌써 한 거 아닌가? 바퀴벌레. 근데 저는 사실 홍준표 후보하고 가운데 들었잖아. 이게 나경원하고 네. 불만 표시하면서. 나경원 후보는 대답을 안 했잖아요. 응. 근데 한동훈 후보가 바퀴벌레를 선택을 하고 바퀴벌레 난다고 썼다. 어. 이유가 웃겨. 이유가 뭐죠? 그래도 살아있는 게 좋지 않습니까? 생물 무생물을 구분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쭉 보지는 않았고 나중에 영상을 이제 하이라이트라든가 그 주요 몇몇 위주로 봤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제가 봤어요. 근데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진심을 담아서 소감 말씀드리면은 제가 만약에 청년 세대에 속해 있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모욕당한 느낌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 이거 청년을 모욕하는 거예요. 이따위 질문이 청년 질문이라 갖고 와. 이게 청년들이 네. 좋아할 거라고 지금 만들어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유 진짜. 그러니까 그래도 살아있는 게 좋지 않습니까는 좀 빨리 얘기했나요? 좀 빨리 얘기해. 그거는 빨리 그래요? 얘기했어요. 빨리 제가 얘기했어요. 봤는데. 그래도? 네. 아니 근데 살아있는 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안 했어. 이렇게 안 됐어요? 아니 빠르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것도 그래요. 일단 질문 자체가 너무 황당해서 답을 못하는 측면을 이해하면서도 사실은 그 형식에 사실 존중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하나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홍준표 후보 끝까지 가운데로 두고 하나를 택기를 요구하는데 자기는 못 택한답니다. 근데 그 홍준표 네. 후보는요. 심지어 반말로 했어요. 반말로 했어요. 반말로 했어요. 나경원 의원은 그래도 존댓말을 썼어요. 네. 근데 홍준표 후보는 반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저는 밸런스 게임을 만약 했다고 하면 이런 질문 드릴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 고르셔야 됩니다. 술 안 먹는 윤석열, 술 먹는 한동훈. 뭡니까? 예. 이거 밸런스가 좀 좋다. 그건 둘 다 제정신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그거 원래 어떻게 살아 미치지. 고르기 힘든 게 이 밸런스 그렇죠. 게임의 원래 묘미예요. 우리 민주당도 고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못 골라요. 못 골라요. 그걸 어떻게 우리 골라? MC 장원이군요. 예. 대통령을 많이 그래서 뽑는다면? 뽑는다면, 네. 와. 진짜 와. 너무 어려워 이거. 나라가 망해 이씨. 이거 술 먹는 골랐다가. 한동훈. 술 먹는 한동훈. 왜 그런 겁니까? 술 먹는 예. 한동훈. 왜요? 네. 그냥 해봐야 그냥 자기 허세만 부릴 것 같아. 실제로 뭘 못하잖아요. 안주로 새우깡? 아니, 안주 조리퐁. 그냥 뭐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멋있는 척하고 이런 걸 보기가 힘들겠지만 네. 윤석열처럼 실제로 뭘 망가뜨리는 건 좀 덜 할 것 같아. 그런 의미에서. 네. 아.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비슷한 생각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출제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은 그런 상황인데 또 MBTI라는 걸 이제 보통 이 젊은 세대들이 많이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것도 A조, B조 토론 나눠서 하지 않았습니까? A조 후보들한테 물어봤더니
4명 중에 3명이 ENTJ라고 됐는데 이게 뭐냐? 대담한 통솔자라는 분류여서 대체로 리더십 있는 사람을 표현할 때 쓰는 MBTI의 뭐라고 해야 됩니까? 지수라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네. 이런 건데 다들 마치 짠 듯이 또 그걸 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이게 혹시나 이거를 미리 다 이렇게 정해놓고 온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고도 한 거 아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MBTI 네. 당연히 물어본다고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 유형이 있잖아요. 네. 저도 제 MBTI를 잘 몰라요. 그 중에 가장 그래도 괜찮은 거 네. 그걸 찍어오지 않았을까 싶긴 하거든요. 실제로 다 조사를 했을까요? 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강력한 의문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런 얘기들이 경선 토론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아니죠. 나왔어요. 안 보셔서 모르는데. 그 뭐 하는 게 뭐 소개팅 하는 자리야 뭐야 그게? 아니 그리고 이제 저는 이것도 그랬어. 우리 홍준표 후보가 네. 한동훈 후보를 조지려고 했으면 차라리 정색하고 들어와서 그쵸. 진짜 머리 생머리냐 아니냐 직설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키 높이 구두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네. 키도 큰데 왜 키높이 구두를 신으시냐? 신냐?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응이 당연히 유치하다고 했나요? 네. 네, 그런 유치하다. 반응이 유치하다고. 돌아오니까 이제 그 뒤에 질문들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생머리냐 보정 속옷을 입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자기가 유치하다고 단정을 지으면서 질문을 제대로 못하고 마감을 하는. 그러니까 네. 물론 그런 질문을 할 생각을 한 것 자체가 유치하다고 할 수 있지만 네. 할 거면 제대로 했어야지. 그죠? 제대로 하든가. 예.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예. 아니, 그래서 어그로를 끌 거면 차라리 질문을 했었어야지. 그러니까. 아니 근데 저는 네. 그게 일단 두 가지 문제의식을 크게 수준이 낮아요, 느꼈어요. 근데. 아. 하나는 이것도 청년 팔았어요. 맞아. 그 청년 무슨 홍 후보 온라인 소통 플랫폼 거기서 청년의 꿈이라는 곳이거든요. 거기서 이 질문을 꼭 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맞아. 와. 네. 근데 이걸 왜 그냥 본인이 질문하면 하고 되잖아요. 싶었던 거야 내가 보니까. 근데 네. 또 청년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했다는 거. 난 거기서 일단 좀 문제 의식을 강하게 느끼고 두 번째는 저도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굉장히 많은 비판을 하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대선 후보 토론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뭐 생머리냐 무슨 이거를 저는 진짜 홍준표 후보는 정신 자격이 없다고 봐요. 아니 나는 이 국민의힘이 정말 미치지 않고서야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네. 싶은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시대착오적이고 네. 네. 국민 정서를 전혀 헤아리지 않는 선택이라는 것 그쵸.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너무 불편한 게 이 내란에 심각하게 관여돼 있는 정당이잖아요. 근데 이러네. 근데 아유. 후보를 낼까 말까도 굉장히 그러니까. 심사숙고해야 되는 부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를 냈고 그거를 이렇게 축제 방식으로 예능처럼 진행을 한다. 그것도 말장난하고. 말장난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 해가면서 이 국민의 심기를 너무 건드리는 거예요. 이게 불편하게 그러니까. 하고. 이게 꼰대 경연장이 돼 버렸다고. 그렇지. 어. 들통 나버린 꼰대라는 그렇지. 게. 다 네. 오히려 더 청년들이 보기에는 웃기는 꼰대들이네.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네, 정체가 그러죠. 나타난 네. 거죠. 사실 우리 청년들 문제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우리 정치가 그동안 가장 실패해 온 거예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니들이 전쟁을 알아 배고픔을 알아 이러지. 아버지는 니들이 독재를 알아 이러지. 그러니까 당연히 공부 열심히 하고 경쟁하고 이러는데 지금 청년들한테 더 이상 할아버지 아버지 말 듣지 말고 이제는 정신적인 식민지가 될 필요 없다. 이 정신적으로 할아버지 아버지한테 종속되라는 얘기는 오늘부로 안 한다. 그리고 스스로 해방 선언을 하는 그게 거다. 이 진짜네. 시대가 아니다. 네. 니네들 시대다. 그렇게 하면서 이 여러 가지 어떤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무언가 이제 아버지 할아버지가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이제 새로운 행복을 충분히 누릴 수 있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는 우리가 앞으로 이 국가의 부와 맞아요. 네. 정신을 관리하는 책임자인데 나라면 어떡할까?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할아버지한테 주눅 들지 말고 니들이 결정해라. 이렇게 해줘야 해서 나름대로 말을 걸어주는 그런 이제 그 꼰대들이 좀 돼야 되는데 네. 이거는 뭐냐면 가가지고 MBTI하고 뭐 밸런스 게임 해가지고 그것도 제대로나 하면 모르겠는데 제대로도 안 해. 네. 문제는. 네. 이래가지고 같이 청년들 술 먹는데 야 나도 한 잔 먹을게 하고 끼어드는 주책 없는 노인네들이 됐다 이겁니다 이게. 아니 그럼 어떤 청년이 좋아합니까 그거? 젊은 청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해한다는 명목으로 우리 어. 문화를 그들이 재현하는 거거든요. 맞아. 예. 그냥 냅두고 그대로 인정해줘야 돼요. 존중해야 되는데. 그냥 네. 그래 너희들은 너희들의 문화니까 나는 거기 범접하지 않을게. 그냥 하지만 인정해. 그렇죠. 이래야 되는데 그걸 따라하고 어설프게 함께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그러니까. 오히려 청년들은 그거 버리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안철수가 만들었던 영상 나니 가스키라는 그게 뭐였더라? 예, 그게 이제 일본에서 이제 성우들이 어떤 무대에서 노래 부르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제일 좋아? 아, 네가 제일 좋아. 딸기 우유 뭐 잼보다 네가 더 좋아. 뭐 이런 식으로 네가 더 좋아하는데 거기 이제 거기 안철수를 넣은 건데 그런 일본 컨텐츠를 이용해서 홍보물을 만들었다는 것도 시대 정신에 벗어나고 네. 그리고 그거 10대들이 좋아하는 거거든요. 유권자들은 20대, 30대, 40대예요. 몰라요. 맞아. 네. 그러니까 그냥 자기 고백하는 것 같아. 나니 가습기. 내가 가습기니라고 물어보는 것 같잖아. 아 되게 어색했어. 아니 그래서 안티팬이 만든 영상인 줄 알았는데 그거를 캠프에서 만들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야. 20, 30대 청년들이 유행하는 옷을 중장년층들이 그냥 무대뽀로 입으면 네. 그게 어울립니까 그게? 아 추하죠. 추하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역시 여권이 정신 못 차렸다는 게 아까 이제 백일화에 드러나는 것이고 그 한덕수 후보 추대위라는 걸 발족을 한다는 보도가 나왔답니다. 데일리안이라는 매체가 보도를 했는데 거기에 추천인들의 인사들이 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네. 사람이 한덕수를 민다. 1번 손학규, 2번 이낙연, 3번 고건이 들어있다는 소문이 있다는데 우리 청년들이 이런 세 분이 이렇게 추천하신다고 하면 선투표를 찍어줄까요, 의원님?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가만히 보니까 앞에 손학규, 이낙연의 공통점이 있네. 이준석의 밥이었지. 청년의 밥이었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기 큰아버지 뻘되거든 이준석의 네. 그건까지 하면은 그 아버지 뻘들보다 더 높아요. 근데 하루아침에 바보 만드는 주특기를 이준석이 갖고 있잖아 더. 그 이준석한테 당하신 분들이 다 모이셨네. 네. 저 모래도 안 되는 전생자들 아닙니까? 지금 이낙연 야. 고건 우리 청년 2030이 고건 누군지 몰라요. 알까요? 솔직히. 네. 내가 봤을 때 저기 이제 그 반기문 들어가면 절대 반지 다 모으는 겁니다. 절대 반지 다 먹었어. 맞아. 모래도 안 되는 사람 다 모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에는 꼭 돼야 된다면서 그죠? 모래도 안 되는 절대 반지 다 모으는 겁니다. 야, 그것도 그건데 또 지난 주말에 나왔던 소식 중에 정말 뜨악했던 거는 그 김계리 변호사, 배희철 변호사도 청년팔이 열심인데 네. 그렇지. 심지어 윤석열하고 밥 먹고 사진까지 찍어서 올렸습니다. 지금 거기에. 그것도 봤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계속 뉴스를 만들어내는데 참 어떻게 되면은 국민의힘 경선에 완전히 찬물을 뿌리는 거거든요. 근데 더 엽기적인 건 정광훈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대선 출마하겠대 아예. 자기가. 8명은 안 된다. 뭐라 그러냐? 네. 차라리 이재명을 당선시켜. 국민의힘 저 8명은 안 된다. 차라리 이재명이 낫대. 그래서 차라리 자기가 이재명. 나오겠답니다. 그래서 윤석열을 모시겠대 자기가. 그러면 윤석열 모시겠다는 게 그 왜 뭐 청년 뭐 변호사들이 뭐 한 해 만에 하는 맞아, 거. 맞아, 네. 정광훈이 한 해 만에 하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저거는 한덕수. 예. 근데 한덕수는 뒤에 사실상 윤석열의 그림자라고 보면은 왜 당이 몇 개냐고. 그러니까. 윤석열 땅이 몇 개냐고 지금. 근데 저는 그냥 이참에 네. 저기 윤 어게인 음. 그 만드시고 전광훈 씨도 나오시고 국힘도 저 후보 선출하시고 한덕수 나와. 대행도 나오시고 다 나와라. 다 나와. 진검승부 해라 정말. 네. 전 그러고 싶어요 진짜. 김계리는 그 사진 올리면서 이제 SNS에 내가 뽑은 나의 첫 대통령 그러니까. 윤버지라고 올려가지고 그게 저 지금 잘못 읽었. 커뮤니티에서 그거 지금 조롱 지금 가장 그렇지. 맛집이 됐어요. 뭔지 알 것 같아. 어떤 맥락이죠? 아니 저 네. 진짜 잘못 읽었어. 저도. 윤버러지. 저도 그렇게 읽었어. 윤바지. 그 외에 얘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아니 그리고 저는 이 문구를 보면서 황당했던 건 뭐냐면은 그 같이 찍은 배희철 변호사도 네, 77년생이고 네네. 김계리도 80년대생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내 손으로
뽑은 나의 첫 대통령이래. 그러니까 그럼 그 전에는 선거를 안 했거나 아니면 적어도 이명박 박근혜를 안 뽑은 게 됩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이 윤석열 얘기를 하니까 너무 웃긴 거야 나 그 이게. 나이가 네. 40살이야 40살. 40대 그러면 초반이야.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네. 뭐 청년들한테 이제 첫 대통령이 윤버지. 아 그런 식이다. 그런 식이다. 뭐 이렇게 그럴 수도 얘기를 있고 해서 그 전에는 개몽이 안 돼가지고 대통령을 뽑을 줄 모르는 거야. 개몽 전에는 개몽이 안 된 거구나. 그때는 개몽주의 이전 시대잖아. 그렇지 그렇네. 그럼 아예 근데 출범 리셋을 이전이라. 그렇지. 리프레시를 했구나.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피고인이 드디어 법정에서 이제 있는 모습이 사진으로 언론을 통해 공개가 됐는데 여느 때와 다름없이 남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 2대8 가르마를 하고 나타났습니다. 근데 제가 오기 전에 이제 그 기사 문구 스케치를 하지 않습니까? 법정에서 그걸 봤더니 이렇게 됩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눈을 감았다. 이후 증인신문이 진행되는 동안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눈을 감은 채 꾸벅꾸벅 조는 모습이 여러 번 포착됐다. 완전히 잠에 빠지듯 얼굴이 책상 앞까지 떨어지자 고개를 들어 자세를 고쳐 앉기도 했다. 굉장히 생생하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저는 일단 나중에 법을 개정해서라도요. 진짜 개인적인 네. 생각입니다. 적어도 전직 대통령과 관련된 형사재판이라거나 내란 외환죄와 관련한 형사재판이 진행이 된다. 네. 그러면 그거는 생중계를 법으로 규정해야 된다고 의무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네. 이 장면들을 우리가 지금 현장에 있는 기자들의 어떤 그 기사 형태로밖에 못. 의존해야 돼. 네. 근데 이거를 직접 보는 거하고요. 이게 정말 네. 다르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생중계가 되면은 저는 아무리 윤석열이라지만 저런 행동은 못 한다라고 봐요. 네. 안 하기 때문에 저는 저런 행동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입장하는 것까지만 하고 나갈 때도 피식 웃었어요. 네. 그러니까 중계 안 하더라고요. 원래 그랬나요? 개판 내용은 원래 원래 전직 대통령들 네. 재판은 생중계 안 했던 것 같아요. 헌법 안 재판은 했죠. 했는데 네. 형사 재판은 안 했습니다. 네. 예, 우리가 뭐 이명박 박근혜 때도 보면 촬영 정도는 했고. 그렇죠. 그런데 네. 다 묶여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요. 자유롭게 들어온 건 저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은 많은 일단 특혜와 존중, 뭐 예우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란 외환은 다르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긴장감은 좀 이제 있어야지. 왜 그러냐면은 네. 이거는 개인 비리나 부패가 아니고 국가의 국기가 흔들렸던 그렇습니다. 사안 네. 때문에 윤석열이 문제가 아니라 이 역사적 사건에 대한 네. 그 국민의 어떤 알 권리. 그렇죠. 전 세계가 다 봐야 돼요. 예루살렘의 아이만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에서 그걸 생중계로 다 하고 네. 그때 한나 아렌트라는 정치학자가 가서 그렇죠. 재판기를 쓴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게 오늘날 세계적 명저가 된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런 자산을 남겨야지. 네. 일단 윤석열은 포토라인부터 세우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번에 이제 수사를 또 받게 되면 당연히 세워야 되고 그리고 저는 이게 일주일마다 한번 재판 열리는데 그래도 자기가 전직 네. 대통령이면은 일말의 긴장감 있는 표정이라든가 그렇죠. 졸더라도 한 번씩 졸아야지 이렇게 계속 이렇게 국민들이 보고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솔직히. 네. 네, 자꾸 이런 게 나가면 나갈수록 국민의힘 경선판은 이제 밸런스 게임밖에 할 일이 없어요. 어떡할 거야? 아직도 윤석열 기사가 나오니. 그러니까요. 누가 경선된 후보들 정책이 뭐고 비전이 뭐고 공약이 뭔지 누가 보겠습니까? 네. 윤석열 기사가 앞에 딱 가로막고 있는데 차라리 뭐 민주당으로서 나쁘지도 않아요. 선거 계산만 네. 한다면.